안녕하세요.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으네요. 예. 봄이 오면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자신감이 점점 이러죠. 그래서 내가 이거 더 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봄이 오면 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3월 달에 또 새롭게 시작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임대차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교재 469페이지 펴시죠. 책을 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거기 보면 조문이 나오면 조문을 읽어봅시다. 그럼 막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우리 지금 어디 지금 가고 있냐면 큰 타이틀에서는 지금 3편 채권편을 배우고 있고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다. 특정인. 채권은 아무에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사람에 대한 권리다. 채권편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제2장 계약만 배우고요. 이 계약을 채권 생기는 법률 행위라고 하여 채권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계약을 했으면 여기 계약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은 행위라고 하여 부담행위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의 종류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오늘 배울 임대차는 약속을 하는 임대차라는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부담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한 사람에게만 지켜라고 해야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지켜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쉬운 것을 그래. 근데 한 30분 지나면 또 정신이 아리해서 막 아무거나 막 대답을 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고. 이 건물 소유자가 을에게 이 건물을 2년 동안 임대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해서.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약속해 놨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가백에서 이렇게 병으로 바뀐 것이야. 그럼 임차인은 새로 건물을 산 사람에게도 약속 지키시 할 수? 하여튼 대답해 보죠. 자기 생각대로. 금방 아까 여기서 임대차는 계약이고 약속은 아무에게나 지켜라고 해야 한다고, 약속한 사람에게만 지켜라고 해야 한다. 다시 묻는다. 그럼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은 새로운 경락인이라고요, 원래 임대인이라고요? 그럼 임차인은 새로 건물을 산 경락인에게 약속 지키시죠 헐수? 박수. 오늘 배울 게 그거요. 그거.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아무에게나 약속 지키시죠 하는 게 아니고 계약한 사람에게만 지키시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가 생긴다. 앞에서 배운 거고 금방. 그 다음에 임대차는 그 대상이 토지 임대차도 있고 건물 임대차도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시험 내용이 쉬워지는데 출제위원들은 시험 보러 오는 여러분들이 골탕 먹이려고 임대차에 관한 설명에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다음 중 건물 임대차에 관한 설명에다 이렇게 제한시켜서 골탕 먹게 하는 거라고 이게. 그게 요즘에 시험의 특징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러면 또 출제위원들은 연습 많이 한 걸 다 알아.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등을 다 분석하거든.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게 또 해서 또 골탕 먹이기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간에 임대차의 대상이 우리는 부동산인 경우 토지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물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항상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내용이 전세권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여러분들 건물을 빌릴 때 여러분들 강화에 민박하러 가시는 분들 계시지?
민박. 그거 임대차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건? 나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중개사 만들어 놓은 내 능력이 가히 베스트 울트라 무슨 하이퍼 최고의 강사들이지, 여기 강사들이. 그래서 거기도 임대차인데 뭐 여러분들 그거 빌려 쓰는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 임대차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 일시 임대차에 적용되느냐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유리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 임대차에서는 임대차에 나오는 규정은 꼭 지켜야 할 강행 규정으로 대부분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거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러면 한 장 넘기면 이제 임대차라는 조문이 나오네요. 자, 618조 한번 읽어본다. 그래서 이 조문을 몇 개 없으니까 좀 외워봐. 그러면 학교 가는 거니까. 한번 읽어본다. 임대차는 시작.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너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사용 수익, 사용하고 수익도 누리게 하도록 해주겠다 약정. 그럼 을은 뭐라고 약정하냐면 보증금 주겠다고 약정한다고요. 차임 주겠다고 약정한다고요. 그래, 그래서 임차인은 그래? 그러면 내가 매달 차임 지급하마 이렇게 약속을 해. 그럼 여기서 임대차 요소는, 계약의 내용의 요소는 보증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의 건물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해야 할 텐데 동시 이행하라라고 명문의 규정을 둘 수 없다. 이게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계약 총칙에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둘 수가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한번 배웠던 것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임대차는 약속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계약서 써야 이루어진다고. 계약서? 그런 말 없잖아 여기. 약정만 해도 된다고. 맞아? 그럼 약정만 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 깜짝 놀라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약속 이외에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지 않아서 여기는 낙성계약 아니야. 그러니까는 낙성계약은 계약서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낙성계약은 전부 요식행위라고요. 불요식행위라고요. 그냥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는 불요식행위다 그런 얘기야. 밑에 있어.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는 여기 약속만 해도 효력이 생기지. 그 약속만 해도 효력이 생기는데 물권 생긴다고 그랬어요. 채권 생긴다고 그랬나요? 채권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안 나오고 임대할 때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 목적물에 소유권 꼭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그 얘기야 이 말이. 채권 계약이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도 얼마든지 매매, 교환,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 책에 다 있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계약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두 사람 모두 지켜야 돼. 두 사람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뭐라고 불러? 쌍무계약. 쌍무. 그러니까 조문 읽어보면 다 있다고 해요. 쌍무. 그러면 쌍무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고 따라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거 재산 대가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시원찮게 약속을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잖아. 그러면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어. 이걸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유상계약. 그럼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돼 있어. 그러므로 하자 있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준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겨주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총칙에서 배우던 내용이야 이게. 그럼 임대인은 이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이게 임대차의 효력이에요. 별거 없어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계약법에서 계약 총칙에서 15개의 전형 계약 중에 오늘은 임대차라는 계약을 배우는데, 임대차는 묘물계약이라고 낙성계약이라고. 낙성계약. 그 다음에 약속을 한 사람만 지키면 되겠다고 둘 다 모두 지켜야 돼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 하면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계약을 파기시킬 때 임대차는 월세 한 번만 지급해야 할까요? 존속기간 동안 계속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계속 지급해야지. 그래서 임대차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 멈추게 하겠다. 쓰는 의사표시를 해. 지. 그러므로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 할 때는 해제를 써요. 해지를 써요. 그래서 임대차 해지 이런 말을 쓴다고 이렇게. 이게 기본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임대차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 임대차 규정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 규정을 쭉 보면. 근데 그게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이제 뒤에 보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먼저 요거부터 외우고 가자고요. 그래서 2개가 있어. 2개. 법정질권이 뭐냐면 이것이야. 임차인이 월세 안 낼 거 아니야. 그리고 월세 안 내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해버려. 임차인이 월세 안 내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무엇을 압류한다고요?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게 법정질권이야.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강행규정이 몇 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 강행규정이 11개가 있어 여기. 그래서 이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크게 2개 있다. 크게. 한번 읽어본다. 법정질권, 강행규정. 이 2가지는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이 강행규정에 여기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차임 연체와 해지, 일부 멸실과 등등이 있거든. 뭐 전차인의 권리 확정, 어디 뭐 이렇게 여기 보자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야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지. 이 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여기. 지금 강행 규정이 여기 있잖아 지금. 응? 동의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든 어디서든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용상환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만 나오면 우리를 괴롭히고 꼭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2번. 비용상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OX. 요거 임의 규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므로 이 임의 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맞아? 그렇게 해결해 보자고. 그래서 이쪽으로 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크게 몇 개요? 2개. 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나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자세는 좋지 않아. 그리고 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새로 배운다고. 그러니까는 오늘 요거는 외워줘야 돼. 일시사용 임대차가 뭐냐? 아, 강화의 민박하구나.
민박 5일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거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 모텔에서 숙박하신 분들 계시지?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그러면 나중에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있어.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모텔 가보면 다 이렇게 CCTV 있어 없어? 있잖아 이런 거. 그러면 그때 얼굴 가리고 나와야 돼? 떳떳하게 나와야 돼? 떳떳하게 나와야지. 왜 얼굴 가리고 나와? 이상한 사람들이지. 뭐 훔쳐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법 강행 규정이 11개가 있는데 일단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놓으면 그냥 가져도 돼, 집에. 오늘 이거 외워놓으면 집에 가져도 된다고, 만족스럽게. 그래서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간 약정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존속기간을. 그러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지 통고가 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경과가 되면 종료가 돼. 이건 강행 규정이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강행 규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행 규정이란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므로, 강행 규정은 특약이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특약이. 이에 비하여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은, 그래?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배웠어. 그러면 특약이, 여기는 특별한 약정이 무효요, 유효요? 유효가 되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이제. 그럼 여기 보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가 되면 임대차가 끝나게 돼 있거든. 근데 약속할 때 뭐라고 되냐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하기로 한다. 단서 단 거예요. 3개월이. 그럼 여기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법전에 쓰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3개월이 경과되어서 소멸한다면 임차인은 급하잖아. 그게 유리해, 불리해?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그러면 여기는 기간 약정 없는, 여기 있는이 있거든. 여기 보니까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 기간 약정 했어도 이런 사실이 있으면 해지한다라고 단서 단 거야, 이게. 그럼 여기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여기 보니까 강행 규정에 속하나요? 임의 규정에 속하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임의 규정을 바쁘니까 임시 했었어. 다시 임시. 우리 임소은 저 뒤에서 찍네 이게 동영상.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강씨 손 들어보셔. 성이 강이신 분. 그렇게 없나? 쓸데없는 이씨만 그렇게 많은가? 근데 여기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는 있는이고 여기는 없는 아니야. 이게 중요한 낱말이, 요게 이런 말들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없는은 강행 규정이고 있는은 임의 규정이라면, 있는은 임시하고 비슷하잖아. 여기 이자가. 알아들었냐? 그래서 이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강이요, 임이요? 이자하고 요거 이자 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다음 중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적용이 되니까 그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은 그냥 자동 갱신되는 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 다음에 차임 연체와 해지, 그 다음에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권, 사정 변경과 차임 증감 청구권,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차임의 권리 확정,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해 준 거예요. 동의 얻어서. 그때 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후로는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고, 지금 이런 기준이야. 갑이 을에게 임대해 줬는데 을이 병에게 다시 재임된 걸 전대라고 그래. 그러면 을의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했을 때는 전차인의 권리도 확정되었으니 보호해줘야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갑이 을에게 야 계약 끝내자 해지 통고야 해지 통고. 그러면 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가 가면 전대차도 가거든. 그때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했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이 경과되면 종료한다고 했지. 근데 그 사실을 이렇게 통지해 줘야 돼. 야 연락 왔다. 뭐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통지해 줘라 그 말이야. 이것을 전차인에게 통지해라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앞머리 따서 한번 외워본다. 어묵 임묵이요 어묵이야. 다시 차차차 지부학통. 이 강행규정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에게도 인정되고 전차인에게도 있거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에게도 있고 전차인에게도 있거든. 2개 더 들어가지. 그래서 9개 중에서 2개 더 넣어봐. 그럼 11개가 있어. 그래서 강행규정이 총 몇 개라고? 한번 읽어본다. 어묵 차차차 지부학통. 지금 따라서 하신 분들은 합격에 가까운 거고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은 그냥 머리가 안 깨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왔으면 강사 말 듣기 위해 강사 말 듣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네. 그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신의체계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여기 왔으면 부지런히 이렇게 외워서 만족해야 된다고. 이따가 이거 꼭 하나 외우세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강의를 할 텐데. 그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잡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권이 뭐냐면 이것이야. 임차권은 사용 수익하게 해주쇼. 이게 임차권이라고. 그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려거든 넘겨줄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그 인도 의무 있는 거예요. 인도 의무가 있어. 그리고 넘겨주기만 해야 돼. 유지수선도 해야 돼. 그 유지수선도 해야 되는 거야 임대인은. 근데 여기서 유지수선 정도를 물어본다. 그 임대인은 존속기간 동안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으니 유지수선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유지수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얼른 여러분들 책을 펴. 밑줄만 하나씩 그러고 갈 테니까. 유지수선의 정도가 만약에 임대인의 의무에서 474쪽을 펴. 474쪽 폈더니 2번 수선 의무 나오나? 지금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수선 의무도 있어.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수선해야 되느냐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래서 임차물이 파손되었을 때 임차물이 파손되면 보일러 터졌어. 유리창 파손되었다고. 임차인 네가 알아서 해라 해야 돼.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돼. 수선해줘야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수선해야 되냐면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야만 수선해주고 임차물의 파손 정도가 이렇게 그냥 사소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임차물의 파손 정도가 사소하다 이런 것들은 아마 유리창 정도 파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임차인이 용이하게 수선할 수 있지. 그러면 그때는 안 해줘도 된다. 이 정도만 밑줄 그으시면 돼. 밑줄 그어보자. 자, 사소한 파손 나와.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셔.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 이렇게 밑줄 그으셔. 사소한 것. 포인트가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사소하다. 그럼 임차물의 파손 정도가 사소하다. 사소한 것이다. 그러면 임대인은 수선해줘야 돼. 안 해줘도 괜찮아.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임씨라고 그랬어? 강씨라고 그랬어? 임의 규정이야. 그러므로 임차인 네가 수선하기로 한다 약속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임차인 수선해야 돼. 근데 이때 임차인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하기로 특약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 공법에 수선에는 다 같이 소수선, 대수선 여전히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특약을 했어도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돼.
그래서 밑에 봐. 그 동그라미 2번에 판례 동그라미 2번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끝에 대규모의 수선 나오지. 거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얼른. 그냥 밑줄 안 긋고 집에 가신 분들은 엄청 손해인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됐나? 그러면 여기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차임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선 의무가 있다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면 넘겨주겠지. 그 임차인은 쓰겠지? 막 주거용인데 주거용으로 빌렸으면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데 밀실을 차려놓고 마사지 영업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항상 임차인은 다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해야 돼. 그리고 사용할 때 막 함부로 막 다뤄야 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넘겨주면 임차인은 선관지 의무가 있어. 이렇게. 동의해? 그 다음에 이 임대 목적물에 선관지 의무가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 있다 보니까 수선을 요한다면 임대인아 수선이 필요하다라고 통지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되므로 수선을 요하는 경우는 통지를 해줘야 돼. 이해 가셔? 통지 의무가 있어 이렇게. 그럼 책에 생략이 안 돼 있어도 머릿속에 잘 기억해다가 사진 한번 찍어버려. 휴대폰 좋은 거. 여러분들 무슨 뭐 요즘에 휴대폰 서로 좋은 거 사려고 그러는데 무슨 사진만 먹는 것만 찍지 말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요거 하나 찍어 이렇게. 그래서 통지 의무가 있는 거요. 그러면 통지해주면 임대인은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수선 아니 지금 하지 말고 멀었으니까. 그러면 야 수선이 필요하다라고 통지해줄 거 아니야. 그 임대인은 딸딸이 아저씨 불러서 경운기 와서 거기다 장갑 끼고 용접 가져오고 드릴 가져와서 줄 가져오고 수선해야 돼. 그거 내 전공 아니야. 나는 지금 이 학원이 별로 안 되면 나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특수용접 자격증이 있어서. 그래서 임대인은 보존해야 돼. 여기서 수선해야 된다고. 이 포인트야 이거. 그러면 임차인이 수선이 요합니다라고 통지했으면 임대인은 가서 수선해야지. 이때 임대인의 수선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야. 수선할 수 있어. 여기 이제 별표 해놓고 임대인은 아주 이게 시험이 나온다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도 할 수 있다. 알아들었나? 5월 5일 막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임차인은 5월 5일 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들어오면 접근 금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인정해줘야 돼. 내 상식으로는 아닌데. 그러면 나는 상식이 없었구나 알면 돼. 그래서 임차인은 인용할 의무가 있어.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까지 접수했어? 그런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은 인용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만 손해를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어. 그래서 임차인도 보호해줘야지. 여기까지 접수가 돼? 깜짝 놀랐어? 그래서 포인트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럼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주지 말아야 돼? 인정해줘야지. 그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껄렁 깡패들이 임차물에 대해서 방해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짝대기 들고 쫓아가야 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요거 봐. 포인트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용법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짝대기 들고 쫓아갈 의무도 있어. 그래서 다 같이 방해 제거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서 방해 제거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임대인의 물청을 대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겠죠. 물권적 청구권을. 설득돼? 그 다음에 사용수익하게에서 임차인이 만약에 수선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한 비용도 반환해줄 의무가 있어. 근데 이때 이 필요비는 임차인의 필요비 청구권이 있을 텐데 계약 끝나고 필요비 청구해야 될까요? 즉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끝나고 안 끝나고.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야 여기가. 그래서 별 표시고 자 476페이지 펴보셔. 47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죠? 여기는 별을 한 10개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임대차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비 청구권, 유익비 청구권이거든. 왜? 왜냐하면 임대차에서는 이 필요비나 유익비 때문에 바로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고. 유치권.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들 비용은 유치권이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므로 임차인은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즉시야 즉시. 자 626조 읽어보자.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랑 임차인이 시작.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여기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 임대차에서 생기는 모든 효력은 계약을 맺은 자에게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잖아. 그럼 바뀐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양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 동그라미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에 동그라미 쳐. 필요비는 종료 시에 그런 말이 없지.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만약에 여기다가 유익비를 투입했다면 유익비는 즉시요 종료 시야.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필요비는 종료 시에 그런 말이 없죠. 그러므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야. 즉시. 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 하나여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밑줄 그어서 허여. 그러니까 유익비만 나온 필요비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하여 여유를 준다. 안 되고 필요비는 얼마 안 드는 거 아니야. 근데 유익비는 가옥을 증축했다든가 또는 그런 목적물을 개량했다든가 등등의 비용이므로 목적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올라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는 소액이겠어 다액이겠어 비용이 크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법원의 상환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어. 그러면 필요비와 유익비의 공통점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넘겨줘야 돼? 유치권 우겨돼야 돼? 유치권 소멸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거기다가 허여 동그라미 유치권 소멸. 그 다음에 이때 자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이 넘겨주어서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익비를 지출했어. 그럼 유익비를 지출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막 경락인이 나타났어. 그 임차인은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비용 내놓으셔 헐수. 아까 첫 시간에 임대차는 약속한 사람에게만 우긴다고 그렇게 주소 일렀더니 또 저렇게 생각 없이.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비용 내놓으셔 헐수.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03조에 의해서 이게 꼭 시험에 나와. 203조는 우리가 민법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점유권편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배웠어. 그럼 여기는 지금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지금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유자 복자 생각나나? 그 경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점유자, 회복자 사이에 민법에 나오는 점유자. 불법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무단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적용되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밑줄 그셔야 돼. 자, 만약에 쓰여 있는가 없는가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 477페이지에 477페이지 맨 위에 그냥 미안한데 476페이지에 양가로 3번으로 되돌아봐. 여러분들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나요? 거기서 이렇게 써버려. 비용상환 청구권에다가 그냥 별표 해놓으시고 이렇게 민법 요거 203조를 외워야 돼. 이거 잘 나오니까. 민법 몇 조? 203조가 여러분들 물권법 점유권 편에서 배운 부분이야. 민법 203조에 의해서 경락인에게도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O 해야 돼. 그냥 X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X 해야 되고 203조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 203조는 언제 적용되냐면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사이에 적용되는 거야. 이게 203조는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근데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요, 적법 점유자요. 그러면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 203조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행사기간이 언제냐면 거기에 여러분은 양가로 3번 행사기간에 그 6개월 내모쳐 6개월. 그래서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반환해 준 날로부터 한 3년 청구하는 것이야. 딱 6개월이야. 그것이 여러분이 3번에 행사기간에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방가로 4번에 비용은 유치권이야 아니야? 유치권이 아니. 우리는 그래도 또 아니라고 한 사람은 또 써. 거기다 방가로 4번에다가 메모해. 방가로 4번에다 별표시고 이렇게 메모해. 임대차에서는 방가로 4번에다가 메모해.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라고 배우지 않았어. 오로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은 유치권은 비용뿐이다. 뿐 이렇게 해줬다고. 뿐 이렇게 따라한다. 뿐 비용만 유치권이야. 비용만. 그러면 임대차 이외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채권은 비용상환 채권밖에 없으니까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고,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등등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다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비용만 유치권이니까. 자, 이 정도고 가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냥 시원찮은 거 던져줘야 돼. 괜찮은 거 던져줘야 돼.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겨준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임대인의 담보 책임이 생겨서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시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상계약의 특성상 이런 효력이 인정되고, 자, 여기 봐. 임대인이 유지수선을 해준다든가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겨주었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돼. 거절해야 돼. 거절해야지. 그래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 내용은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생기잖아. 그러면 지장이 생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차임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용 수익에 장애가 생기면 교회 다닌다고 꼬박꼬박 월세 내야 돼. 거절해야 돼. 이것이 차임 지급 거절권이 생긴다. 이것이 임차인의 권리다 하시면 돼. 이해 가셔요? 여기가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생기는 문제다. 그럼 이어서 임대인이 여기 봐. 그럼 임대인은 이 임차물을
아무에게나 사용수익하게 해주는 것이야. 임차인에게만 약속을 해야 지킨 것이야. 근데 임차인이 지 마음대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방한칸 전대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지가 사용해야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 못해. 재임대.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계약 파기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무단 전대 해지 나오지? 이거 또 한 문제가 나와. 이렇게 이따가 배울 거라고. 자, 이것이 사용수익하게 해준 것과 임차권과의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차인은 차임 지급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고 임차인은 차임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임차인은 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물을 두 사람이 연대해서 빌렸다고 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지분 비율대로 차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연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 연대 차임 지급 의무. 그래서 한번 보자. 임차인 수인인 경우에는 따로따로 차임 내야 돼. 각자가 전부를 내야 돼. 수인이 공동으로 차임을 줘야 된다니까.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몇 기 연체했을 때는 2번 있잖아. 2달에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고 차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2기액이 200이야. 200. 그래서 200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차인은 다가갈 수가 있어. 몇 기 연체했을 때? 그럼 이따가 이제 바로 상가 임대차 배울 거거든. 그 상가 임대차는 상자 들어가지. 상자. 그러니까 3기 하지 말고 따라서 봐. 상기. 이해했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3기. 주택 임대차는 말 안 했으니까 2기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연체하면 차임 2기 연체 해지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야.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받아야 되는데 차임 안 내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에 우리가 강화에 가보면 전당포 있다고 그랬나? 우리 장인어른이 과거에 식구들이 가만히 짜서 가만히 겨울 되면 장모님 딸 3명이 새끼 꼬고 새마을운동 그때 하던 시절이야. 가만히 짜서 읍내 장터에 가서 가만히 팔아오라고 그러셔. 보내. 그럼 자전거 타고 간다고. 그럼 팔아오면 돈 몇 푼 가져와야 되는데 가서 막걸리 대포집에 가서 있지 마시고 자전거까지 담보로 집히고 와. 그러니 우리 장모님이랑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그럼 대포집에서 자전차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한다니까. 다시 한번 동산 질권. 그러니까 동산을 잡아놓으면 질권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 임차인이 차임 연체했을 때 임대인 여기 임대인 편이잖아. 시방. 임대인 임차인 소유에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게 법정 질권이야. 이게. 그럼 아까 법정 질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2개 생각도 안 나냐. 그 머리로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냐. 근데 안 난다고. 그냥 자꾸 반복해. 법정 질권. 거의 그냥 나갈까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앉아 계셔. 앉아 계시라고 그냥 합격되니까. 그러면 승질머리 함부로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인생. 좀 참는 것도 그것도 인생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법정 질권, 강행 규정. 크게 2가지는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임차인 차임 연체에서 차임을 임차인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버릴 수 있어. 그런 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보자. 한번. 여기 페이지. 법정질권 임차인의 차임과 관련해서 472페이지.
472페이지 봤더니 양가로 3번에 법정질권 나오죠. 거기다가 법정질권에다 네모 쳐. 법정질권에다 이렇게 네모. 법정질권에다 네모. 봄이 와서 색깔도 바꿨는데 마음이 드시나 모르겠네. 참 우리 현희 씨가 이쁘네. 법정질권에다 뭐라고 메모해야 돼 여기다가? 어? 아니 일시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지. 여기다가 법정질권에다가 일시사용 임대차에 그럼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두 개를 얼른 떠올려야 돼. 강행규정. 그럼 강행규정 나오잖아. 그럼 멍청한 게 있으면 안 되고 11개. 어묵 차차차 지부학통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그 토지 임대인의 법정 저당권 나오죠. 그러면 법정 질권이 시험에 이게 뭔지 한번 알고 가자고. 한번 읽어보자고. 자, 648조. 자, 읽어본다.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에 대한 법정 질권 나오죠. 그러면 자,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의해서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이잖아. 동산 및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야. 과실을 압류했을 때는.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데, 우리 시험에 법정 저당권이 딱 한 개 있어. 여기에 우리 민법 저당권 배웠지? 근데 저당권에서 법정 저당권이 임대차에서 한 개 생기는구나. 몰라도 돼 그냥. 그럼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차임을 안 냈을 때는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해버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 알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돼야 돼? 임대인이 돼야 돼? 그 임대인이 돼서 내가 이거 배웠던 거 꼭 한번 기어이 써먹어야지. 그럼 기어이 써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좋은 기회다, 좋지 않은 기회다? 좋지 않잖아. 임차인이 월세 안 내서 그런 거니까. 속 썩였잖아 저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매달 월세를 받기로 했을 때 임차인이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서 파산 선고를 당한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잖아. 그럼 임대인은 빨리 나가시고 할 수가 있어. 해지 통고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해지 통고라고 하는데,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당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단 말이야. 그러면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되면 종료가 돼. 자, 문제. 임차인의 파산 선고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임차권을 소멸하면서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도 조금 받아야 돼? 그냥 보내야 돼? 받아야 되지. 받아야지. 아니 파산 선고 당한 게 임대인에게 무슨 죄냐. 그래서 파산 선고 당해서 쫓겨나면서 울고 있는데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문자 오면 마포로 가서 떨어져 죽어버려. 참 임대인들 참. 그러므로 임차인이 파산 선고 당해서 해지 통고 당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임차인에게 손배청까지 하면 너무하잖아 이렇게. 그러므로 임차인의 파산 선고로 해지 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배청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렇게 메모. 저 뒤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차 종료에 494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494페이지에 그 다이아몬드 물방울의 임대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이 보이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당한 경우 나오죠. 거기다 네모 쳐놓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당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해지 통고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해지가 아니고 해지 통고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해지 통고하고 쫓아내면서 손배청도 있냐 이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손배청은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 그 다음에 사정이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사정이 변할 수 있잖아. 코로나 등이 막 엎치고 감염법 등. 그러면 임대인은 과거에 월세를 좀 저렴하게 해줬는데 사정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올린 거예요. 그럼 임대인도 가만히 있어야 돼. 올려달라고 해야 돼. 차임증액 청구해야지. 그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야 돼. 깎아달라고 해야 돼. 깎아달라고 해야지. 차임감액 청구해야지. 안 깎아줘? 근데 이 차임 안 깎아준대. 그럼 차임 좀 깎아주죠. 그랬더니 임대인이 무냐? 무요? 그럼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야 돼. 임대인이 좀 깎아주시오. 그러면 임대인이 대부분 깎아주겠어? 거절하겠어? 그럼 하나만 나오잖아. 그러므로 이런 차임증감 청구권이나 차임증액 청구권은 청구권으로 해야 되겠어? 형성권으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472페이지로 가. 472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차임 증감 청구권 나오지? 근데 거기에 여기 봐. 사정이 변했을 때 임대인은 차임을 감액해 주겠다 그럴 거 하지 않겠지. 임대인은 증액 청구할 것이고 임차인은 증액 청구에 임차인은 감액 청구해. 그럼 거기다가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다가 메모해 놓고 아까 그랬지? 깎아주시오 그러면 못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형성권 이렇게 써버리면 형성권. 무슨 권? 이와 같이 차임감액 청구권이나 차임증감 청구권이나 일부 멸실과 차임감액 청구권 나오지? 차임증감 청구권만 나오면 다 형성권이야. 그럼 형성권은 동이 있어야 돼? 동이 없어도 효력이 생겨? 동이 없어도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이제 시험이 임대차 존속 중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사정이 변해서 그래서 임차인이 차임 좀 깎아줘 라고 깎아주시오라고 청구했더니 대개 임대인이 안 한다고 하잖아. 네가 나가려면 나가. 그러면 소송 제기한다고 여기서. 깎아주시오 그랬더니 안 깎아줘. 그럼 소송 제기해. 그러면 소송 제기해서 임차인 승소 판결 받을 거 아니야. 그럼 효력은 차임 깎아주시오 했을 때 효력은 승소 판결이 났을 때겠어? 소제기시겠어? 청구시겠어? 형성권이라고 했잖아 이 오빠가. 따라서 형성권은 즉시 효력 생긴다고 목 토지게 했는데 지금 배워. 다시 형성권 권리 행사하면 즉시. 이해하셨나?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봐. 밑에다가 밑줄 그셔. 밑줄.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5줄에서 5줄. 증액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의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청구는 재판 외의 청구라도 같다. 지금 뭔 얘기냐면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 차임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확정 시부터 효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판결 확정되면 청구 시에 효력 생긴다 그 말을 소급해서.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여러분 형성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임대인이 참 임차인 보니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 낮에는 직장 다녀와서 밤에는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불 켜고 있어. 그래서 너 어디 학원 다니냐 그랬더니 검단 백헌 문화생이래. 그래? 그러면 자격증 딸 때까지 내가 보증금 안 올리겠다. 월세 안 올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월세 보증금 안 올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정이 변하면 뒤통수 때릴 수도 있겠나요? 없어? 있어. 그래서 그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네모쳐. 동그라미 3번에 차임 부증액 특약 나오지. 그게 뭐냐면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는 특약이에요.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어. 그러면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고 특약했어도 나가시오 할 수? 올릴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사정이 변하면 거기다 끝에 봐. 끝에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 인정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임대차에서 나오는 차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임차인도 사정이 변하면 차임감액 청구 시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증액하겠지.
그리고 여기 증액 청구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 들어가면 사정이 변했을 때 증액 청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20분의 1을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들어보셨나? 근데 상가 여기 민법에서는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다시 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차임 올려주시오 했을 때 마음대로 올려 100분의 5를 넘지 못해. 주택에서는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상가는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같이 기억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당연한 차임감액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이게 굳이 여러분들 그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에서 위험부담 문제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야, 나 환불해야 되겠다 할까 봐서 위험부담 같은 거 적용도 못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막 옛날 같았으면 했을 거라고. 공부 잘한다, 강의 잘한다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 생길까 봐서 조심해서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었지 않았어. 그러므로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임대인 다시 지어줘야 돼. 아까 수선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임차인이 그 수선할 거 없네. 그럼 어떻게? 차임만 깎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멸실되면 임차인은 차임감액 청구요. 당연한 차임감액권이야. 차임감액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이 되면 차임감액 청구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자고요.